지금부터 이야기할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78세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 78세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78세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수치는 조기 수령으로 일찍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정상 수령 혹은 연기연금으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 여명과 실제 연금액 누적 수령 금액을 계산해보면 조기 수령을 시작했을 경우 78세까지 생존하면 총 수령액이 정상 수령을 시작했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즉 78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매달 더 적은 금액을 오랫동안 받게 되므로 결국 손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고 건강 상태와 가족력이 달라 이 단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영미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62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모두 90세 이상까지 장수하셨고 본인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평균 기대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단순히 주관적 감정으로 조기 수령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78세까지만 살아도 손해가 발생했으며 실제로는 이미 85세를 넘겨서 무려 6천만 원 이상을 더 적게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78세 기준은 단순한 평균일 뿐이며 본인에게 꼭 맞는 개인 기대 수명을 계산해야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계청 생명표를 기반으로 자신이 속한 연령과 성별의 기대 여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족력을 고려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85세 이상 장수하셨다면 본인 기대 수명이 57년 정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70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기대 수명은 평균보다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본인의 만성질환 유무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마이너스 2년, 당뇨가 있으면 마이너스 3년, 흡연을 현재 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3년, 반면에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3년, BMI가 표준이면 2년을 가산합니다. 이 점수를 모두 더해서 본인만의 기대 여명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모두 88세까지 사셨고 본인은 흡연과 음주를 전혀 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도 없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면 기대 여명이 평균보다 6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거의 불리합니다. 반면 부모님이 70세 전에 돌아가셨고 본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며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기대 여명이 줄어들어 조기 수령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78세 분기점을 넘길 가능성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이며 수십 년 노후를 지탱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조기 수령 중 소득 기준 초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매달 일정액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연간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다면 연간 120만 원이겠지 하고 안심하지만 명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자녀가 보내준 용돈까지 합산되어 연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조기 수령 중이던 광주의 이정호 어르신은 마트에서 주 3일 일하시며 월급으로만 보면 안정구간이었지만 연말에 야간 수당과 명절 수당이 더해져 연간 소득이 320만 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 18개월간 받았던 연금 전부를 토해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방심해도 평생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월소득 캐핑 전략입니다. 캐핑이란 상한선을 미리 설정해 소득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선은 월 270만 원입니다. 왜 270만 원이냐면 일시적으로 받는 수당과 기타 소득을 더해도 연간 309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월 270만 원 정도까지만 소득을 유지하면 설사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해도 기준 초과를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소득이 생기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를 늦추면 소급 환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하면 신고일 이후 연금만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소득이 발생했으면 5월에 신고해야 6월부터 연금이 중단됩니다. 만약 10월에 신고하면 50월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언제든 재신청해서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중단하면 다시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조기 수령 재개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월소득 캐핑과 즉시 신고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면 조기 수령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국민연금 수급은 단순히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으면서도 기준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월소득을 반드시 270만 원 이하로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수당까지 감안해 안전구간을 확보하며 수익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의 요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연기연금을 활용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은 정상수령 개시 이후 최대 5년간 연기를 선택할 수 있고 매년 7.2%씩 연금이 올라갑니다. 5년을 연기하면 총 36%나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2,0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결국 연금을 늘린 효과가 보험료로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부분연기입니다. 부분연기는 전체 연금의 5,090%만 먼저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연금이 월 200만 원이면 70%인 140만 원만 받고 60만 원을 연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연금소득이 1,680만 원으로 유지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3년 후에 연기분은 연 7.2%씩 늘어나 약 73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213만 원으로 연금이 증액되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연기하면 다 늘어난다 정도로만 안내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연기는 담당 직원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고급 테크닉입니다. 실제로 천안의 박철로 어르신은 이 전략으로 연금소득을 조절하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연금은 점진적으로 늘려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부분 연기를 하려면 반드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원하는 수령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기 종료일이 다가오면 재연기 신청을 해야 추가 연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자동으로 100% 지급으로 전환되어 더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선 아래로 연소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연기분은 매년 증액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연금을 단순히 늦게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소득과 보험료를 철저히 계산해 부분 연기를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고급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 바로 가족과 함께 설계하는 연금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자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우자와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부부가 둘 다 연금 가입자라면 조기 수령과 연기연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가족 전체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전략만 선택할 때보다 훨씬 유연하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부부는 둘 다 똑같이 조기 수령하거나 또는 둘 다 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전략을 선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 질병, 사망, 경제위기 등가 발생하면 한 번의 소득 리스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연기연금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 아무런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생활자금은 전적으로 저축과 다른 소득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 기간 중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의료비가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연기해둔 연금은 당장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연기를 취소해 즉시 받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대출이나 자산 매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반면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부부가 각각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조기 수령으로 현금 흐름을 즉시 확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연기연금으로 장기적 소득을 증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고 사망이나 질병 같은 변수에도 안정적인 현금이 유지됩니다. 수원의 김영수 김미정 부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남편은 62세에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아버지가 7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이 평균보다 짧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부인은 부모님이 모두 88세 이상 사셨고 본인 건강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월 70만 원이 먼저 들어왔고 3년 뒤에는 부인이 연기한 연금이 증액돼 매달 14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74세에 사망했을 때 부인은 유종연금을 정상 기준으로 받으며 연기연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소득은 줄지 않았고 의료비나 생활비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각자 알아서 받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분의 건강 상태, 가족력, 기대 수명,
재정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 조합 전략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단일 선택을 피하고 누군가는 당장, 누군가는 나중이라는 분산 방식을 통해 가족 전체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나서 크게 후회하는 문제, 바로 연기연금 일부 수령의 자동 전환과 재신청입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단순히 늦게 받을수록 돈이 늘어난다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일부만 받으며 일부를 연기하는 부분연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부분연기를 한번 신청하면 그 후 관리에 소홀해져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기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연기연금을 부분으로 신청하면 연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100% 수령 상태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70%만 받고 30%는 3년간 연기하기로 했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액 지급으로 자동 바뀝니다. 문제는 이 시점을 놓치면 다시 일부만 연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액 지급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연기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부산의 최성우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연금의 70%만 받기로 하고 3년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연기 종료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본인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금이 자동으로 100% 지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연금이 늘어나 기분이 좋았지만 곧바로 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매달 27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고 그때부터 매년 수백만 원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연기 종료 2개월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연기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추가 연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신청은 구두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분연기는 기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종료일에 맞춰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기초연금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꼬이게 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연기연금을 일부만 수령하는 방식이야말로 고급 전략이지만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되레 손해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게 되니 미리 달력에 종료일 알림을 등록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설계해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집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면 기초연금이 전액 유지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일부만 수령하면 이 구간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일부만 받고 기초연금을 그대로 유지해 총수입을 늘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종 부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문화시설 무료 이용, 고령자 복지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십만 원 가치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느라 기초연금이 전액 삭감되면 이런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안산의 홍길동 어르신은 국민연금의 50%만 수령해 연간 소득을 50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며 지방세 감면과 문화시설 할인까지 받아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전략은 국민연금공단과 기초연금센터를 동시에 방문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시뮬레이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초연금과 부가 혜택을 함께 조율해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조기 수령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발생 즉시 신고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소득 활동을 안 하니까 괜찮다고 방심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가 송금한 생활비, 지인의 사례금, 일용직 임시소득, 혹은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이 소득이 연간 30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금까지 받았던 조기수령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국세청 자료와 자동으로 연동돼 소급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강순자 할머니는 62세부터 조기수령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가게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소득이 생기겠어라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3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360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서가 날아왔고 2년간 받았던 연금 1,700만 원을 일시에 환수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본인이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연동받아 이미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는 매우 전형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하시지만 국민연금 소득기준은 단 1원만 초과해도 전액 반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엄격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무자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소득 발생 즉시 신고입니다. 조기 수령 중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달에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달까지 받은 연금은 인정되고 신고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중단됩니다. 이 제도를 자동정지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이미 받은 금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소득이 생겼다면 3월에 신고하면 4월부터 연금이 멈춥니다. 하지만 9월에 신고하면 늦어도 수백만 원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이 끝나면 조기 수령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한번 끊기면 끝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실 때는 소득 발생과 종료가 자주 일어나므로 매번 즉시 신고와 재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즉시 신고 즉시 중단 즉시 재신청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겼다고 숨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그리고 한번 적발되면 고의 은폐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국 조금 벌어보려다 연금 수십 개월치를 반환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는 이중삼중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소득이 생겼으면 즉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신고하고 공단지사에 소득발생 신고서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소득이 끝나면 바로 조기수령 재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조기수령 중에도 안전하게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8번째 전략은 조기수령을 하면 유종연금도 줄어든다는 가장 흔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셔서 조기수령 결정을 두려워하시거나 괜히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는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유종연금은 조기수령을 했든 안 했든 정상연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조기수령으로 본인이 월 30% 삭감된 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원래 정상연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조기수령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의 이영호 어르신은 본인이 62세부터 조기수령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면 부인이 나중에 유종연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유종연금은 조기수령과 관계없이 정상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본인이 매달 70만 원씩 삭감된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 후 부인은 정상연금의 60%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종연금은 본인이 조기수령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유종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기수령 때문이 아니라 가입기간 부족 때문입니다. 또 유종연금은 본인이 수령하던 연금이 아니라 산정기준 연금액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명시돼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수령을 하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종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조기수령을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종연금 부담 때문에 조기수령을 꺼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유종연금과 본인 수령금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조기수령 여부가 배우자가 받을 금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9번째 전략은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정상수령으로 매달 120만 원 받으면 연간 1,4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 수령 시점을 분할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일부 연기를 활용해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연금이 월 200만 원이면 70%만 먼저 수령해 월 140만 원으로 낮추면 연간 1,68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마저도 부담되면 수령 비율을 60%로 낮추면 연간 1,440만 원으로 내려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금 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그해 과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금을 연기한 기간에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구간에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미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부담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많이 받는 것보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느냐를 조율하는 것이 절세의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 신청하느냐가 평생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수령은 만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연기연금은 정상 수령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기회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아차 하고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이 만 65세부터라면 만 70세까지가 연기연금 신청 마감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별도 신청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정상연금이 개시됩니다. 한번 개시된 연금은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만 69세에 연기연금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미 65세에 자동 개시된 상태여서 선택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폰 일정 앱에 미리 리마인더를 설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연금은 한번 선택하면 평생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